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9월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가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요. 좀 어두운 전망들도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급과의 확대가 우려가 된다. 특히 차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방에는 미분양 물량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과 함께 또 가을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2118-8548입니다. 아래 번호 자막으로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쪽지나 게시글 저희한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좀 아쉽다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저희가 다 참고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또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일원개발의 오늘도 송병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기나긴 여름에 또 끝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네네. 조금만 있으면 또 9월 다가오잖아요. 네. 네네네. 대표님 가을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추남입니다. 네네네. 저도 추년대. 그러십니까? 네. 제가 가을을 많이 타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감성적으로 가을 하면 남자들이 좀 많이 처지거든요. 네. 그 중에서 특히나 제가 많이 좀 처지는. 가을을 타는 남자시군요. 네. 그래서 올해는 가을 한번 좀 이겨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여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 언제 여름 끝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슬슬 들더라고. 네네. 너무 좀 지쳐서 가을 되면은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대표님은? 네. 가을에요. 네.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면서 산길을 좀 걷고 싶은. 그래서 좋죠. 산책하면서. 아이들하고 지금 조금 산에 등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네. 네네네. 그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 네네. 옛날에 연애하실 때도 생각 살살 하시고 그쵸? 슬쩍.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가을을 즐기는 또 송병현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저희 세미나도 예정이 돼 있어서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가 네. 부산에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네. 티파니 허브 웨딩홀에서 9 SK 허브 웨딩홀이었거든요. 여기에서 4층의 앨리스 홀이라는 데서 네. 1시 반부터 4시까지 저희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은 일산 화정역 있는 쪽에서 네. 우경 아트홀에서 1시 반부터 똑같은 시간이죠. 4시까지 저희가 세미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네. 뭐 멀리까지 또 부산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네. 멀리 가는 만큼 꼭 많은 분들 함께 좀 세미나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 시간이 워낙에 또 타이트하다 보니까 많은 전략을 못 드리잖아요. 계신 네. 분들 궁금하신 점 다 가지고 오시면 해결해 주실 거죠, 대표님? 그럼요. 네네네. 네. 실제로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네. 네네. 그래서 세미나에 왔을 때만이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정말 부동산의 참 진리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부산까지 가시니까 바람도 좀 쐬시고, 네, 많은 투자자분들도 만나고, 네, 오셨으면 부산 좋겠네요. 가서 부산 회도 앞바다 좀 드시고. 콧바람 좀 쐬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네, 네, 가고 싶은데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많은 분들도 만나러 가시니까요. 세미나 저 일정 이렇게 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부산과 일산 지역을 오늘 저희 그런 공부를 해볼게요, 대표님. 네네네. 네. 부산은 네. 인구 347만, 350만에서 좀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산을 크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지금 강하게 개발되고 있는 구조가 지금 1차 센텀 지구에 이어서 그 뒤쪽으로 2차 센텀 지구가 개발 계획이 있다.
이거는 좀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길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센텀 수영구 일대를 벗어나서 보시면 네. 이렇게 영도가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강하게 영도구. 움직이고 있고요. 네. 부산 항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항권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바깥쪽으로 조금 나가면 명지지구, 네. 에코 델타시티가 지금 개발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으로 좀 보시면 사상구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과 함께 요쪽 위에 보시면 대연동 쪽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자체로 보면 동서남북 그다음에 중앙까지 해서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 새로운 탈피한다고 할까요? 기존에 있던 네. 무거운 어떤 때들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게 영도 쪽입니다. 영도 쪽이요? 쪽에 지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한참 이루어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2020년도까지 완공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공업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공업지 형태와 상업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낙후됐어요. 그래요? 물론 이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조금 여러 가지 여타적인 이유, 네, 여러 네. 가지 좀 형평성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든 도시정비사업법 네, 네. 에 근한 재생 뉴딜 도시 사업. 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좀 바뀐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상업지나 준공업지 이 형태를 끼고 있는데 이 안에 모든 업체들이 지금 공업지 형태의 끼고 있나요? 중소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산업지 형태로 바뀌면서 주거지 형태 그다음에 산업군을 함께 끼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개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영도구 이때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시장이고요. 바로 앞쪽으로 해서 북항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역 거기에요. 앞쪽 그다음에 뒤쪽 그래서 부산역 앞쪽으로는 이미 이주자들이 지금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네. 지금 내년부터는 멸실부터 들어가는 많아지겠네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주거지 시장은 핫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핫한 주거지 시장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핫하다 이렇게 요즘에요? 보여지고요. 그래요? 과거에 바닷내, 짠내 나는 이런 부산이 아닌 신부산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센텀 지구죠. 센텀 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광안리 일대 포함 해운대 일대, 특히나 해운대 일대가 가격대 반등 요인이 가장 컸었던 부산에서도 가장 컸었던 지역 중에 큰 하나였거든요. 지역이죠. 네. 그런데 지금 공급 과잉에 의해서 부산 센텀지구 맞은편에 수영구 일대에 조금 상당히 고가예요. 부산 여러 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영구 일대가 중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잡으면 1,300만 원대 얼추 와버린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다. 지금 부산 자체 전체적으로 봤을 땐 1,000만 원을 못 넘기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평당 단가로 그래요? 약 한 950만 원 선인데 네. 상당히 1,280, 1,300만 원대니까 현금 크게 상회하네요. 그죠? 네. 상당히 상회하던 이런 시장이었는데 일시적으로 공급량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이런 타이밍이 있어요. 하지만 곧 이 지역으로 생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센텀 이지구가 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ICT, 네. ICT 허브밸리가 또 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로 일자리 창출만 한 84,000 정도 들어온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 형성 시장이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물론 센텀지구 쪽에서 조금 위쪽에 형성되고 있는 이런 형태이지만 구옥들을 부시면서 개발하는 형태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지금요. 일부는 녹지 공간들을 활용한 개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개발과 구개발이 동시에 네.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이 8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 한 약 27조 정도의 내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어떤 생산 유발 활동,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 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그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의 주거지 형태를 둥지를 틀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가 그냥 어떤 단일 목적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4차 산업군을 형성시키면서 네. 쇼핑몰, 비즈니스 센터, 그다음에 뭐 컨설팅, 창업, R&D 지원 센터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일자리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그렇겠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또 한 가지는요. 수영구 일대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수영구 안쪽에 또 연제구, 동래구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거기도요? 그래서 네. 동래구, 연제구에서 센텀지구로 못 넘어올 것 같으면 수영구에서 머무르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고 네. 수영구 바로 앞쪽으로 또 강한리를 또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그래서 부산 일대에서 서쪽으로는 공급 과잉이 좀 예상되고요. 네. 동쪽으로는 공급 과잉 플러스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층이 함께 늘어나는 이런 네, 구조다를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쪽으로는 핫하고 서쪽으로는 좀 뜨거울 수 있다. 그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서쪽으로 들어가면 뜨거울 수도 있고요. 네. 동쪽으로 들어가면 핫한 시장에서 따뜻한 온천용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핫한 부동산 시장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과 서가 확연하게 특징이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네네네네. 수영구와 해운대의 미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ICT 허브 밸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구가 안 빠져나가는 효과도 있지만 유입되는 효과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첨단 일자리가. 맞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주변에 네. 기존 상권이 형성 안 돼 있다면 네네. 그 상권을 형성시키는 데까지는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의 시간텀이 또 보통 주어질 그 수 정도 있거든요. 걸려요. 네. 그래서 청약시장은 핫하였지만 입주시장에서 풀 빠지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 센텀지구, 수영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상권이나 어떤 네. 주거지 형태,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병원이나 네네. 학원가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 있는 그쪽에. 상태에서 네. 일자리 창출 플러스 주거지 형태가 또 만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핫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상권, 주거지 형성 시장을 3년, 5년을 거치는 게 아니라 네. 최대한 짧게 해서 2, 3년 안에 끝내버리는 이런 구조, 빠르면 1년 안에 끝나버리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청약시장 핫하고 분양시장 이어서 입주시장까지도 핫할 수 있는 이런 네. 시장입니다. 입주시장이 핫하다는 얘기는 형성시장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부산의 동쪽과 서쪽을 보자면 동쪽이 다시 한번 핫하는 이런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개발 기주로 봐서는 서쪽이 개발 기주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네. 하지만 실속 부분에서는 동쪽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이런 실속을 구조다. 챙기려면 네네네. 동쪽을 더 유심히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은 여기까지 살펴볼까요, 그럼 대표님? 네네. 저 일산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산을 한번 볼게요. 네. 일산도 지금 일자리 창출이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에서 다만 조금 아쉽다면 주거지 형태가 일산이 아닌 그 외곽 쪽에서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죠. 그래서 서울의 끝점이 일산이었다면 그 끝점을 지나서 파주 운정지구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이런 형태. 네. 그래서 일산을 능가하는 크기만큼 될 것 같아요. 파주 운정지구가. 그래서 일산을 뛰어넘는 파주 운정지구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일산의 어떤 부동산 끌어올름, 그러니까 호가 시장은 형성시켰으나 실매매가 시장에서는 그닥 핫하지 않은 이런 시장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네. 이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힘들이 지금 발동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에서 시작돼서 킨텍스 대곡역점을 지나서 저기 밑으로 동탄까지 내려가는 쭉 내려가네요. 네, GTX A로선을 좀 강하게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남북 기조가 굉장히 핫하게 이루어졌고요. 얼마 전에 네. 지금 금강산에서 맞아요. 지금 만났죠. 만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쪽 파주 운정시장까지는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파주 운정시장에 이어서 일산이 다시 한번 뛰어넘는 이런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미 지금 일산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이미 핫하게 끌어올라간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더불어서 교통 호재가 주어진다면 네. 더 핫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서울의 접근성이 일산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럼요. 그래서 네. 서울에서 접근성이 핫한 일산, 그리고 또 일산 자체가 일기 신도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98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도시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지금 핫하게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후에는 다 부서지고 새로 지어지던가 아니면 기존 건물에 어떤 여러 가지 하던가. 시설 네. 개선을 해서 새로운 건물의 형태를 띌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고양시 기준으로 봐서 대곡역을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곡역 쪽으로 해서 지금 A로선, GTX A로선이 지나간다고 그랬죠. 네. 기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선들이 지금 3호선도 있고요. 지금 행신, 능곡 위로는 지금 곡산역까지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중앙선이 있죠. 경의 중앙선이 있는데 완전 핵심이네요. 여기에 네, GTX 대구. 라인까지 들어가게 되면 네.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이 일대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 이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움직이지만 주변에 신개발 시장이 또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신개발과 재개발 거기에 어떤 교통 호재까지 더불어서 움직여지는 이런 시장. 그래서 기존의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에 네. 한 가지 더 교통 호재에 의해서 어떤 집주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잠깐 어떤 조정받는 시장이지만 지금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지만 앞으로 2년, 3년 후면 서울 개념으로 바뀌는,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앞으로는 서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일산, 서울하고 완전 근접한 곳은 거의 뭐 서울권이라고 보면서 그럼요. 좀 볼 네네, 수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더 네네.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GTX가 개통이 되면 서울역까지 일산에서 14분밖에 안 걸린다고 네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굉장히 뭐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네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GTX 노선이 내려오는 그 길을 조금 봤는데 그 주변 위주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네요. 대표님 계속해서. 주택 공급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네. 기존 집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가격대가요. 네. 어떤 효과를 집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즉 네, 네.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가 상승을 강하게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공급 과잉 문제가 생겨서 조금 또 힘들어지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계속해서 가격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장기적으로도. 네.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파주 운정지구 내에 공급된 양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네. 밑으로는 김포 한강 신도시, 마곡지구, 청라지구, 인천 검단지구에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런 힘도 그쪽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네. 하지만 2, 3년만 지나고 나면 이 지역에서 다시 이렇게 회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체가 서울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교통 호재가 현실로 이제 올라와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GTS 시대가 열리면은 반드시 저희가 빼놓지 않고 핵심적으로 알아봐야 될 곳이 바로 일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뭐 재건축, 재개발 얘기해 주시면서 1신도시였기 때문에 5년, 네네. 10년 정도만 기다리면은 그쪽 시장도 굉장히 핫해질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뭐 투자의 개념이라면은 파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산 함부로. 맞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파시는 물건은 아니고요. 네. 지금 역세권에서 좀 빠졌다고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좀 노려볼 만하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파주 운정지구에서 많이 이렇게 여러 지금 젊은층들을 거주할 수 있는 소비층들을 빨아들이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네. 실제로 2, 3년만 지나가게 되면 네. 일산 일대, 고양 일대가 다시 탈바꿈을 하는 이런 시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다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도다. 네. 하지만 단기가 끝나고 중장기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곳은 서울이다라고 판단하시기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교통이라던가 인구가 그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목을 끌 만한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이 되고 있는 일산 지역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부산과 일산을 저희가 이렇게 미리 선 공부를 대략적으로 조금 해봤는데, 네, 여기에 직접 가셔가지고 또 세미나 일정 있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 네.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저희가 부산에서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고요. 더 파티 허브 웨딩홀이고요. 9 SK 허브 웨딩홀이었습니다. 4층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니까 꼭 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희가 일정대로 일산에서 세미나를 하고요. 그 사이에 잠깐 보시면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희가 코엑스 삼성동 쪽에 있어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크게 하는 데에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특별히 좀 만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방송이나 세미나를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잠깐 오셔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트렌드쇼 굉장히 크게 열리던데 거기 참여하시는 거죠? 예. 네, 저도 갈 수 있겠네요. 토요일까지 하면. 네,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접근성이 또 좋아가지고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저 꼭 갈게요. 네, 토요일 날 가서. 감사합니다. 네, 현장 저희 또 분위기도 현장 분위기도 저도 좀 느껴보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시청자님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한 분씩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오늘? 저는 저기 일산에 97년에 아파트를 샀거든요. 들어가셨어요? 네. 네, 저기 일산 서구 주엽동 네. 문촌마을 신안 아파트. 네.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2007년에 저기 10억이 넘어가지고 그때 팔으랬는데 그걸 못 팔았어요. 그때 한번 매도 시기를 놓치셨고. 네. 그랬더니 뭐 거의 반토막이 나버려가지고. 가격이요? 아이고, 그때 못 파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거실에서 보면 그 노래하는 분수 있잖아요. 네네. 노래하는 분수가 띵똥 그 돌아가요. 네. 그리고 또 호수공원 그 분수도 보여요. 거실에서. 네. 근데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갖고 있어야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반토막이 났는데 또 파시려니까 그때 가격이 생각이 싶은 나시죠? 생각은 없는데 어떤 분이 그거 팔아서 차라리 저기 저쪽에 다른 곳을요? 요즘 파주 쪽에 그쪽에 네네. 땅을 사래요. 파주의 땅을. 파주가 아니고 그 철원에다 땅을 사래요. 그쪽에. 그래서 고민이 지금 되시는 상태신 거군요. 선택을 하셔야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미래 가치가 높으면 파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일단 뭐 정리를 좀 먼저 때문에.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팔아서 저기 문산이나 파주 쪽으로 지금 땅을 따시면 잘못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남북 기조에 의해서 파주 문산 일대 땅 가격이 쿡 뛰긴 뛰었어요. 물론 이제 미래 가치로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가치는 있습니다. 투자 가치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긴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네.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런 호재가 발생됐을 때는 호가를 지정해서 한번 손바꾸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음 호재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다음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 지역은 개발 제한 및 군사 작전 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거. 아, 그래서 개발을 그래요? 한다면 수용 개발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개발 기조에서 들어갔을 때 낙수 효과까지, 풍선 효과까지 보기에는 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고요.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겨진 부동산은 메리트가 없다. 즉, 집가 상승이 안 된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들어가는 그런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는 걸 꼭 판단하셔야 돼요. 네네. 지금 철원 쪽에 사람 안 들어가죠? 네. 예, 남북 기조에서 좋아질 수 있다 하지 거기에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주거지를 만든다든가 대도시를 만든다 이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남북 기조에 의해서 좋아질 수 네.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그 근데 시장으로 있잖아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네네. 네, 그 대곡 그러니까 저기 제가 이렇게 어디 유튜브에서 보니까 삼성하고 강화문하고 대곡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일산도 거기에 관계가 있나요? 우리 그 신안 아파트 쪽도요. 저희가 오늘 오픈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곡 쪽 좋습니다. 삼성동 쪽 굉장히 좋고요. 지금 거기서 말한 거는 특정 지역에 의해서 특정 어떤 개발 호재에 의해서 많이 올라간다. 교통 호재에서 많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고요. 지금 갖고 계시는 주엽동 같은 경우 지엽역에서 교통변도 굉장히 편하고요. 앞에 지금 한류월드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어떤 주거지 형태도 굉장히 커지고 산업군도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빼앗겨버린 집가 상승, 아파트 상승분을 앞으로 2, 3년 후면 어느 정도 차서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살기도 너무 좋아요. 큰 백화점에, 쇼핑몰에, 뭐 큰 호수공원에. 대형마트에, 뭐 산책로며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너무 좋기 분수대도 때문에 있다 하셨잖아요. 또 가까운 데서 조금만 나가면 먹거리들이 잘 형성된 먹거리촌도 있고 교통도 편하고 그런데 지금 주변에 공급량들이 많고 또 기존 건물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좀 빠진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2년에서 3년 후부터는 이 시장이 다시 다 만회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절대 이걸 팔고 파주로 가면 파축 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2019년도에 네. 일산이 굉장히 분양이 입주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관계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기존 도심권에서 재건축, 재개발으로 또 논의돼서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적인 작용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삶의 주거지 목적으로 최대한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집가 상승 그리고요. 끊을 수밖에 없다. 네. 제가 또 한남 창구역에 네네. 저기 그 하이페리온 바로 옆에 한강이 보이는데 그 예, 예. 카사빌라라고 갖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 한남 창구역인데 네네. 그것도 그러면은 갖고 계셔야죠. 지금 갖고 여기가 있어야 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2019년부터 움직인다고 보시면 맞아요. 지금 움직이지는 시장이 아니고. 용산 쪽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움직여지는 게 2019년부터 움직여진다. 그래서 앞으로 좀 네. 더 갖고 가셔야 된다. 지금 네. 그 한남동은 제가 저기 저거를 해놨어요. 네네. 그 뭐죠 부동산 그 임대사업자 해놓고 네네. 일산은 그냥 놔뒀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일산은 저기- 지금 주거지 형태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세내놨어요. 제가 2년 살고 저는 일산에서 도대체 못 살겠더라고요. 압구정동 살다 보니까. 아, 그래 지금 어디 쪽에 사십니까? 압구정으로 다시 압구정도. 가셨어요? 네. 압구정 미성 쪽이요. 아, 미성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요. 2차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거기도 많이 올라요. 가로수길 그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거기도 앞으로 계속 많이 오를 거고요. 일산 같은 경우나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은 지금 임대사업자를 놓고 한쪽을 안 내셨다는데 둘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도 낼까요 그러면? 네네네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저기 중화동에 네. 예예예. 옛날에 한동약품 자리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저기 아파트가 하나 또 있거든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럼 임대사업자를 다 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네네네. 계속 임대사업자를 두드리면 나올 것 내는 게 같은데, 좋을까요? 언제 저희 세미나 할 때 한번 와주시면 굉장히 세미나 감사할 그 것 전화번호 좀 같습니다. 주실래요? 네네. 저희 밑에 지금 네. 방송 화면 밑에 나오시죠? 네, 아니, 선생님, 네. 이토마토에는 여기 저기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요. 아, 네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부산하고 시청자님 일산에 예정이 돼 있어서 27일에 일산은 조금 오실 수가 있으시면은 여기 세미나 오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코엑스 또 오시면은 압구정이시니까 코엑스가 가까우실까요? 이쪽에서 저희가 또 이제 세미나 열립니다, 시청자님. 네. 코엑스에서 언제 정도 열리나요? 24일 금요일부터 저희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거든요. 부동산 트렌드 쇼에도 참여를 하세요. 저희 일원 개발에서. 네, 오시면 송병환 대표님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으신데요. 부동산이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자세하게 네네. 상담을 좀 도와드리는데 제한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구리 갈매 더샵 나이니스 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네, 네. 2년 거주했는데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갈매 더샵을 갖고 가야 될지 그냥 팔고 가야 될지 지금 전망이 그게 궁금해서요. 고민되시는군요. 네. 2년밖에 안 사셨는데 왜 다른 쪽으로 이주하세요? 시청자님 뭐 사정 있으세요? 저쪽으로 다른 쪽 다산 신도시 쪽으로 한번 이주해볼까 해서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로 이주를 하시고 이거를 팔고 갈까 말까 이거가 고민이 되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봐드릴게요. 네. 네, 핫한 또 신도시로 이주를 하시려는 저희 시청자님이신데 미래가치 높으면 파시면 안 되잖아요. 어떨까요? 대표님? 여기는 네. 꾸준히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물론 투자 가치가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갈매는. 네. 다산 신도시 같은 교통 호재에 의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네. 택배 물류 대란이 좀 있었지만 네네네. 개선이 많이 됐고요. 또 이쪽으로 이제 교통 호재가 이루어지면서 남양주 시청 제2청사까지 또 이 주변으로 이제 공무 숫자도 굉장히 네, 많이 네. 늘어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산 쪽으로 간다. 다산은 지금 남양주 이쪽으로 해서 경기도도 아닙니다. 남양주는 서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있는 갈매 같은 경우는 급격히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특별한 투자 계획이 없다면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 놓고 빠지는 방향이 현명하십니다. 전세 놓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1가구 2주택. 집은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저희가 다른데 임대사업자 또 낸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걸 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러면 이미 뭐 1가구 2주택자를 넘긴 상태인데 한 가구 네네. 더 보유하면서 임대차에 등록하는 것도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네. 만약에 지금 알겠습니다. 2년간 거주 목적을 실현했기 때문에 네네. 파신다면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현재 다산 신도시에서 받은 영향 때문에 갈매가 더 올라야 되는데 아직 덜 오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가 시장을 조금 더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 감사합니다. 어차피 그 주변에 아무래도 거주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주하더라도 가깝기 때문에 좀 변화되는 걸 잘 흐름 지켜보시면서 조금 매도 타이밍이 늦춰도 상관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대응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산 신도시 아까 뭐 택배 얘기해 주셨는데 그쪽 뉴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네. 그쪽으로 또 이주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주변에 많겠어요. 뭐 구리라던가 남양주 네.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맞습니다. 가시겠어요. 네네. 네. 다산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다산 신도시나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남이나 남양주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현재도 서울권. 서울이고 맞아요. 앞으로도 서울이다. 교통 너무 행정구역상 남양주고 하남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분도 어떤 분이실지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머니맨 자주 보고 계시죠? 네, 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저기 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네. 백석동 상가주택이요. 아,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얼마나 거주생이고. 보유하셨어요? 3년요. 번지수 다시 한 번만 시청자님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백석동 네. 13블럭이요. 아, 호수로 네. 446번 길. 아, 네. 3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그 향후 전망과 네. 그 매도 시점이 좀 단기로 가야 될지 좀 장기로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원래 계획은 좀 어떠셨어요? 단기셨어요? 원래 계획은요, 네. 단기로 생각. 아, 그 장기로 생각했어요. 아, 근데 지금 3년밖에 안 되셨는데 생각보다는 가격대나 뭐 변화된 부분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예. 네, 중간에 변화된 한번, 건 네.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아, 오르셨어요? 네. 네. 중간에 한번 살짝 고민 되시는 시기신가 봐요, 네네. 대표님? 네. 네.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팔긴 팔아야 된다. 아, 네. 네네, 팔긴 팔아야 되는데 현재는 매도 시점이 절대 아니다. 아, 네. 네네, 3년만 딱 기다렸다 파시면 호가 지정 대비 어떤 시세 차이까지 다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3년을 3년요? 넘기지 마시고 3년요? 네네네, 지금부터 3년 안에 정리해 보는 쪽으로 한번 판단 한번 3년 해보십시오. 안으로요? 하지만 올해하고 내년 봄까지는 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넉넉 봄까지는 잡고 아니다. 2009년도까지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 그래서 2020년도부터 팔려고 생각을 해서 2022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매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네, 이런동 네, 더 빌라 궁금한 점 하나. 있으세요? 예. 네. 이런동 빌라요. 아, 이런동에 빌라 가지고 계세요? 예, 대청역 주변요. 아, 네. 그 정확하게 주소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네. 아, 이런동 네. 주소가 네. 그 대청역 뒤에 중동고 뒤쪽에 빌라예요. 빌라시고 이거는 지금 살고 계신 게 아니신 것 같네요. 지금 세놓고 예, 계세요? 살고 있진 않아요. 아, 세놓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사놓은 지는 1년 반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네. 투자 목적이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 이쪽도 조금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네. 네네네. 투자 목적이신데 이런역 네. 쪽에 있는 데라고 그랬죠? 네, 이런동 대청역이요. 대청역 주변에 대청역이요. 네. 잠깐만요. 대청역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쪽은 어떻게 좀 또 투자를 하시게 되셨는지 어떤 점 좋아 보이셨어요? 아, 네. 좀 개발되지 않을까 하고. 아, 지금 직접 가보시고서는 정보 얻으셔서 투자해 놓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나 좀 보셨어요? 주소요? 이런동 기간, 투자 기간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투자 기간요? 네, 네. 아, 좀 길게 봤었어요. 아, 여유가 좀 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좀 보셨어요? 여기는 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저번 주에 저희가 방송분에서 상담을 해드렸던 아, 고객 받으셨나요? 중에 아,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네. 이곳은 지금 파실 물건이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미 지금 여기에 살고 여기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거든요.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면 너무 건물이 낙후됐다는 거, 오래됐다는 거. 네, 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유 좋죠. 그래서 아,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갈 때는 건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땅을 봐야 돼요. 반대로 네네. 건물은 굉장히 낙후되고 후지고 오래된 건물이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 호재도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여기 추가적으로 더 커집니다. 이 일대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도 이 앞에 대치 아파트, 음마 아파트부터 해서 일원동 일대의 개포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3년 안에도 팔으면 안 되고요. 저는 5년이고 10년이고 갖고 가더라도 노후 준비까지 다 끝난 시장이 바로 여기에 갖고 있는 하나의 건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갖고 가시는 거로 결정 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를 먼저 여쭤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네,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보유 가능성 충분히 같이 있다라는 네,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향하고 이 되게 거리감이 있는데 시청자님이 거주하시는 쪽은 어디세요? 아, 제가 거주하는 곳이요? 네. 또 개포동이요. 네?
개포동이요. 아, 개포동에 사시면서 일원동을 투자를 하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곳 다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이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으세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똑같은 어떤 주거지 형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두 네. 물건을. 그런데 한쪽은 3년을 넘어서도 쭉 갖고 가셔도 노후 준비가 끝나는 데고 일원동. 그렇죠. 네, 네. 한쪽은 3년을 넘기지 말고 정리하라는 2022년까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한쪽은 호가 지정이 올라가서 커지고 나면 더 이상 커지기 힘든 시장, 오히려 돈을 묶어놓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래요? 이쪽 일원동 쪽 같은 경우는 호가 지정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재개발까지. 지역이거든요. 네. 네네. 재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호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한쪽은 갖고 가고 한쪽은 살짝 놓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까지 일산 정리하셔서 아예 지금 강남 쪽으로 터를 조금 옮기셔도 네네.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진단 다시 한번 마무리 도와드리고요. 마지막 시청자님 될 것 같아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는 네. 뭐라 그럴까 매도 시점. 아, 어떤 주택이세요, 시청자님? 네, 다가구 주택입니다. 아, 지금 주소 좀 불러주세요. 경산시 하양읍 네, 금낭리 네. 83-6번지. 그 다가구 주택을 통째로 다 소유를 하고 계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 얼마나 된 건물인가요? 지금 10년째 됐어요. 아, 아예 이거를 건축을 신축을 하셔가지고 계속 가져가시는 상황이신가요? 네. 아, 네.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궁금하세요? 10년 차나 됐으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앞으로 더 가져가도 되겠나 싶어서. 아, 새는 잘 나오고 있죠,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10년 차가 항상 고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이 지금 이런 다가구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아, 많아요. 네. 네. 또한 이게 다가구만 들어서는 시장이 아니고요. 네. 주변에 이렇게 큰 도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산 자체가 어떤 대구 시장에 이어서 네. 굉장히 핫하게 커졌고요. 대구 바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장기전으로 생각해도 전혀 손색가 없는 지역이지만 네. 건물을 지금 안고 있다고요.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개발 호재가 한번 이루어졌고 건물의 시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노후도, 낙후도는 떨어지면서 주변에 새로운 빌라들이 막 들어서고 주변에 신도시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네. 호가 지정은 굉장히 많이 커지거든요. 이 주변에 지금 신도시가 입주 시장 기준으로 봐서 2023년, 25년까지 늦어지거든요. 네, 네. 그 안에 한번 정리해 보시자. 그래서 아직까지 급할 필요는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길면 7년, 짧으면 5년 정도 시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미 이 시청자님이 개발 행위를 한번 하면서 임대 시장으로 건물을 전환하면서 호가 지정이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임자만 제대로 만난다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팔기는 아깝다. 네. 지금 구도심 어떻게 보면 전원마을 개념이 지금 도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도시 개념으로 아직 스타트점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변에 지금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다세대들이 지금 한 15에서 한 20% 정도 와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80% 시장이 남아 있다. 그래서 땅값, 집값, 건물값 떨어질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예. 3년, 5년 정도 있으면 그 시장을 물어있겠다. 그래서 100% 시장까지 보지 마시고 한 80에서 90% 시장까지만 보시면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 시장 보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한 70%만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빨리
손바꾸기를 생각을 하셔야 네. 실제로 급격히 올라가는 시장이 있지만 70%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늦으면서 거기니까. 폭이 네. 좁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시세 차익도 별반 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짧으면 3년, 4년 후부터는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절대 정리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예. 저는 앞으로도 10년 차나 돼서 노후가 되나 싶어서 네네. 팔아야 되는가 하고 문의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건물 기준으로 말하면 가격대가 빠지는 건 맞은데 주변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좋아지는 시장까지 좀 봐야기 때문에 네. 앞으로 2, 3년 안에는 팔 물건은 아니에요. 3, 4년 후에 이렇게 손바꾸기 해도 건물값은 좀 덜 받는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땅값 플러스 건물값 치면 네. 훨씬 더 맞는 이런 구조니까 네. 전혀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님 보유하시는데 손 가시는 부분도 조금 생기고 이러시니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그렇네요. 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더 궁금한 점 없으시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너무- 속 더 후련해지신 것 같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네네, 마음이 다행이네요. 편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10년 가져가 돼서 보시면서. 노후되는데 어떡하나 싶었는데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듣고 정리를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 잘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경산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까지 좀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이렇게 큰 대도시 형태로 커지는 건 아니지만 네. 주변이 지금 왜 비 오면 비셀라, 그죠? 눈 오면 냉기 들까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네. 이런 지거지 형태가 지금 새로운 다가구 형태 혹은 도시 형태를 띠면서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호가 지정 플러스 개발 호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상승폭을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지금 팔 시장은 절대 아니다. 현재도 임대 시장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뭐 경산 원 시부나 또 그 바로 앞쪽에 있는 대구보다는 못할지언정 네. 위치적으로 그 지역 기준으로는 전혀 손색가 없는 건물이고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 구조기 때문에 네, 갖고 네. 가시자. 다만 4, 5년 이상까지는 넘어가지 마시자. 아. 왜냐면요. 네. 가면 갈수록 거점 도시 형태들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점 끝쪽에 있는 것부터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네. 과거에 군 단위가 면 단위로 바뀌고요. 면 단위가 읍 단위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시죠? 고령화 사회, 네,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길게 가는 시장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2, 3년 지나서부터 서서히 움직여지는 이런 시장을 보시고 그때 한번 정리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매도 타이밍 문의 많이 주셨는데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 주신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오늘 네네. 많이 들고 꼭 결정하시기 전에는 부동산은 장기 투자잖아요. 워낙에 큰 금액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 거치신 이후에 최종적인 결정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오늘도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알찬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보 공유했습니다. 나온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서 구체적인 상담 못 받아보셨어도요. 참고해 보시면서 내 부동산 전략 세우시는 데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